그래서 쓰기는 쓸 수 있을 거야. 경우에 따라서. 수열 문제를 푸는데 도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 수열의 한자 뜻 이거 또 안 볼 수가 없다. 이거 수열 읽을 줄 아나요? 네. 무슨 이거는 숫자 할 때 수야. 근데 이게 열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열. 나열한다, 정렬한다. 그럴 때 열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겠어? 숫자를 나열한다. 나열한다. 그냥 정말로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야. 야,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1. 눈치 게임이야? 100. 100? 두 사람만 더. 1024. 1024? 야, 이것도 수열일까? 네. 맞아요. 수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수열이라고 처음에 수열 단어 들어가기 전에 그냥 수열이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 숫자들 사이에 순서에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법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지만 사실은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것만으로도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이 5개의 숫자 이거 숫자 나열했지? 수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그래도 규칙성이 특별하게 있는 뭔가 특성이 있는 그런 애들을 주로 다루는 건 맞지. 근데 수열이란 말 자체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나오는 거는 책의 예시는 소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했다. 2, 3, 5, 7, 11, 13, 17, 19. 그래서 다른 반에서는 이렇게도 해봤어. 그 뒤에 더 있는 소수들을 더 나열해봤어. 여기 41까지 했는데 한번 릴레이 해볼까? 41 더 뒤에 5개 더 해보자. 43 소수 맞나요? 47. 47 혼자 아니? 도와주세요. 53? 91. 51? 51 3으로 나눠질걸? 3 곱하기 17 59? 61. 나는 여기 사이에 있는 혹시나 하는 걸 볼게. 42 45 46 48 49 50 51 52 여러분 혹시 에라토스 테네스의 체 아나? 그 2의 배수 하고. 이거 중학교 때 아마 했을 텐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확인만 해볼게. 54, 55, 56, 57은 3인가? 네. 3으로 나눠지네. 58, 59, 60, 60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수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2의 배수 중에는 2만 소수죠. 그러니까 2를 동그라미 치고 2의 배수를 다 지우는 거야. 3의 배수 중에는 3만 소수지. 3의 배수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지우는 거야. 이 체가 그거야. 뭔가 밀가루 같은 거 걸러낼 때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를 그렇게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린다. 그렇게 밀가루 반죽 하듯이 수를 걸러낸다. 그런 의미로 그 체야. 그냥 한번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 지금 19에서 끝났죠? 교과서에선 어떻게 보면 이 수열들은 뭐냐면 소수들을 작은 것부터 나열했다. 그런 수열인데 이것도 수열 맞고 만약에 이 D를 여긴 점점점 나왔는데 이 D를 더 이은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죠. 점점점도 써볼까? 점점점 이렇게 더 무한히 많겠다. 소수는 참고로 무한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 예시로 들어본 거고 근데 수열 이런 것도 수열이고 지금 말한 이런 것도 수열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별거 아닙니다. 수열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고 나열된 각 수들을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열이다. 얘가 수열이다. 그러면 얘네 각각의 수 1, 3, 100, 9, 1024 이런 애들을 각각 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부른다. 예를 들면 여기는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3, 셋째 항은 100, 넷째 항은 9, 다섯째 항은 1024 이렇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볼까? 이 새로운 수열 여기 소수들을 나열한 이 수열 중에서 다섯 번째 항은 몇인가요? 다섯 번째 있는 걸 찾아봐.
41이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이 수열의 다섯째 항은 41이다. 근데 다섯째 항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다섯째 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제5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수열에서 제5항 다섯째 항은 뭐냐? 41을 뜻한다. 말 그대로 다섯 번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열을 이렇게 AN 이렇게 나타낸다. 뭐냐면 A랑 N을 쓴 건데 알아둬야 될 거는 A는 이제 그냥 약간 원래 사이즈처럼 쓰고 이 N은 좀 작게 우리 로그에 밑 쓰듯이 로그에 밑 쓸 때도 로그 한 다음에 밑이 10이다 상용 로그다 하면은 10을 그 로그 크기랑 똑같이 안 쓰고 작게 썼죠. 이렇게 이거 아래 첨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작게 써준다. 예를 들어서 제5항이 41이지.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41은 A5 이렇게 쓴다. A는 원래 사이즈로 쓰고 5는 약간 작게 쓰고. 그래서 이게 뜻이 A의 이 A라는 수열의 다섯 번째 항, 제5항을 뜻하는 거고 얘가 지금 상황에서 41이지. 그래서 A5는 4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제 n번째 항. 제 n항은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을 그러면 기호로는 뭐라고 쓴다? AN으로 쓰겠죠. 근데 이 AN을 이 수열에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대. 이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제 내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면 어딨니? 여기 있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수열을 생각해봤어. AN은 이제 홀수들 수열이야. 우리가 보통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씁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아마 이제 집합에서 이 수들을 다 머금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집합기호인 중괄호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은 보통 이렇게 AN 이렇게 하고 얘네를 이렇게 중괄호를 한 이유는 그냥 AN만 쓰면 이 n번째 항만 나타내는 거고 AN의 중괄호를 했던 거는 이 A라는 수열의 모든 항들을 다 약간 기호화해서 딱 하나로 표현했다 이런 느낌이야. 얘랑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AN은 땡땡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홀수들의 수들을 모은 거야.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중괄호에 담아서 집합의 원소 쓰듯이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집합이랑 다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원래 집합 같은 거 할 때 1, 2, 3이랑 1, 3, 2랑 어때요? 집합으로 입장으로 보면은 같은 집합이죠. 근데 여기서는 수열은 그 순서도 중요하지. 순서의 개념도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1, 2, 3의 수열이랑 1, 3, 2의 수열은 서로 다른 수열입니다. 그거는 조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4는 뭘까요? A4 네 번째 항 제4항 몇이다? 7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그냥 네 번째 이거 쉽지? 네 일반항이 뭐다? 네 번째 항은 7이고 일반항은 몇 번째 항을 부르는 말이다? n번째 항 얘가 일반항이죠. 근데 n번째 항은 몇이에요? 이거 내가 답을 써줬네. 답을 써줬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 한번 봐봐. 네 번째 항은 7이라는 거 너무 잘 나와.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번째 항에도 구할 수는 있을걸? 근데 n번째 항?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n번째 항이 뜻하는 게 뭐냐면 그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7을 보면은 7은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이 7인 거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2, 4, 6, 8, 10 이런 수열을 생각하는 거야. 2, 4, 6, 8, 10 그게 이제 뭐냐면 그 n번째 항에는 2n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1만큼 부족한 수열이 얘잖아.
그래서 7이라는 것도 사실은 A4. A4가 7인데 7이라는 것도 7이라는 수도 사실 어떻게 나왔다? 2 곱하기 4 빼기 1에서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이 궁금하다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an 이거 어떻게 구했냐? 2 곱하기 n을 한 다음에 2를 빼서 구했다. 모든 수들 여기 수열에 있는 모든 항들 다 봐봐. 5도 사실은 세 번째 항이지. 여기다 3 넣으면 5 나오지.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번째 항까지 나왔냐? 10번째 항? 예를 들어서 30번째 항은 뭘까? 그거를 일반항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반항 없어도 이거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여러분. 하지만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대. 근데 얘가 왜 일반항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 수열 전체 수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 일반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 오더라도 일반항의 식을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100번째 항? 완전 밥이야. n에다 100만 넣어봐. 200 빼기 1. 199거든. 일반항이 그만큼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일반적인 정보를 다 담고 있어. 어떤 항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얘 왜를 일반항이라고 하는지. 근데 물론 모든 수열이 이렇게 일반항의 형태를 일반항의 형태로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찾냐? 이런 거 일반항 있을까? 있긴 있더라도 뭐 되게 복잡할 거야. 이런 소수의 수열 이런 거는 또 없습니다. 일반항.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 이거부터 n번째 항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수열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an을 괄호 안에 넣어서 중괄호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이 an들을 뭐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여러 개를 모은 약간 집합 같은 그런 게 바로 사실 수열이다. 이런 의미로서 한 거고. 그래서 일반항을 알면 편리한 점이 n에다가 자연수 1, 2, 3, 4 이렇게 계속 대입하다 보면은 내가 이 수열의 몇 번째 수는 몇일까요?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열 2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이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바로 an이죠. 이 안에 있는 2n 플러스 3이 an을 의미하죠. 즉 일반항. 그러니까 그 수열의 몇 번째 항이든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은 n으로 표현된 거라서 내가 몇 번째, 세 번째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n에다 3만 대입하면 되고 뭐 모든 걸 다 구해야 된다면 1, 2, 3, 1부터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알면 수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5, 7, 9,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1번 사실은 옆반에서도 문제 1번은 넘어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 이거 하나만 해볼까 같이? 괄호 1, 2, 3 중에 하나만 해볼까? 문제 1번. 그리고 4항까지만 구하는 거잖아. 3번 해줄까? 3번? 얘 해볼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첫째 항은 말 그대로 제1항 n에다가 1을 넣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뭐냐? 그래서 2분의 4 2분의 4 근데 얘는 간단히 바뀌죠. 2 첫째 항은 이거겠다. 두 번째 항부터는 약간 약분이 안 되는 느낌이야. 두 번째는 이거 분모분자를 다 1씩 커지게 하면 되겠지? 2분의 4였으니까 이제는 3분의 5 하면 되겠네. 약분이 안 되죠. 그 다음 항은 3, 5니까 4, 6. 근데 얘는 약분이 돼서 약분해줄게요. 2분의 3. 다음 항은 제 4항. 4, 6 다음이니까 5, 7 하면 되겠네. 5분의 7.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제 예제 1번을 봅시다. 아이고, 이거 답이 있네. 저쪽에서 해서. 자, 예제 1번. 다음 수열들이 있어요. 우선 보니까 항이 4개씩만 나왔지. 근데 얘가
일반항이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해버려요. 근데 이 문제 왜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안 하고 일반항을 추측하라고 했을까? 아까 약간 설명한 맥락에 있는데 1, 4, 9, 16 다음에 뭐가 와? 뭐가 와야 된다? 몰라요. 그거 상관없어. 아까 말했잖아. 내가 내 맘대로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무 숫자 넣어도 그거 수열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규칙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얘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규칙성으로서 다음에 누가 올까? 뭐 일반항이 뭘까?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AN을 구하시오. 이런 건 없어. 얘가 정답이 없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추측해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예제 1번에 1번 보면은 1, 4, 9, 16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은 100%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학이 뭡니까? 세는 거. 세는 거? 산수. 산수도 필요하죠. 다른 사람. 수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짜증나는 과목? 아, 내 내신 갉아먹는 과목? 들켰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패턴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수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수열 같은 거는 특히나 그렇게 규칙성이나 패턴을 찾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약간 통계학도 약간 예를 들어서 패턴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패턴을 발견하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걸 예측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규칙성 찾는 거야. 규칙성 찾는 거는 어렸을 때도 많이 했을 거야. 뭐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 4, 9, 16 다음에 뭐가 올까요? 20? 5?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냥요? 감이요? 감이 확 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냐면 1, 4, 9?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제곱수에 다 제곱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1도 보니까 사실은 1의 제곱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 번째 항이 4의 제곱이야. 그럼 만약에 n번째 항에는 몇의 제곱이 온다? n의 제곱이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라는 건 n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AN은 뭐냐? 이거는 n번째 항인데 얘네가 지금 세 번째 항에 3의 제곱, 네 번째 항에 4의 제곱. 그러니까 이 n번째 항이면 n의 제곱이 오는 게 자연스럽겠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규칙성이 있다면 AN은 n제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 9, 99, 999, 9999 이거 옆반에서 하다가 포켓몬 얘기 나왔는데 어이가 없나요? 이거 규칙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 다섯 번째 항 유추할 수 있을까요? 뭐죠? 정확히 나도 9999라고 하긴 해. 근데 정확히 말하면 99,999. 말 빠르게 하지 나. 나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나? 99,999.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서는 알겠어. 근데 이거 AN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n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나 이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 9 더하기 90 더하기 900 더하기 이렇게 생각했거든. 세 번째 항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하면 세 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n번째 항까지 사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9 곱하기 어디냐 곱하기 10의 n-1 사실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조잡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A3 해봐. 그러면 9 곱하기 10의 2제곱까지만 하면 되지. 900. 이거 너무 이상하지.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겠냐면 아 이거 9도 사실 10 빼기 1이네. 99도 100 빼기 1이네.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1000 빼기 1. 그래서 n번째는 뭐다?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문제만 봤는데
이제 수열을 보고 일반항을 찾는 거랑 반대로 일반항을 알고서 수열을 찾는 거랑 난이도가 당연히 어떤 게 어렵다? 수열 보고서 일반항 찾는 게 당연히 어렵지. 일반항으로 수열 찾는 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네도 사실 막 두 번째 문제 같은 거는 난 좀 어려웠어. 이렇게 책에 쉽게 잘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엄청 다양한 수열을 배우진 않을 거야. 등차, 등비 수열 정도에서 좀 다른 거 몇 개 배우긴 할 텐데 이런 패턴을 잘 찾는 능력이 있으면 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2번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추측해보세요. 얘를 왜 추측해보라고 하는지도 여러분 말했지?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규칙성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일리가 있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근데 어차피 수열은 지 맘인데 이거 해봤자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어떤 패턴을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수식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자연에 숨어있는 여러 현상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항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찾기를 잘 하면 도움이 되겠죠. 문제 2번입니다. 여기 4개 한번 불러보세요. 뭐뭐가 있죠? 가로 1번. 1, 8분의 1, 27분의 1, 64분의 1. 근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 찾기 쉽게 2를 1분의 1이라고 다시 써봤어. 이렇게 하면 약간 뭔가 보이나요? 네. 어떤 규칙? 분자는 다 1이지. 근데 분모는 어때요? 얘네가 다 세제곱수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있죠.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분자는 1로 놔두고 일반항이 뭐냐? 분모는 그 항번호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첫째 항이니까 1세제곱, 둘째 항이니까 2세제곱, 셋째 항이니까 3세제곱이잖아. 그래서 n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르게 쓰면 n분의 1을 세제곱했다 해도 되죠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괄호 2번은 아이고 내가 답을 써버렸네. 이게 뭐냐면 첫째 항은 1 곱하기 2, 둘째 항은 2 곱하기 3, 셋째 항은 3 곱하기 4. 야 이거 다섯째 항은 뭘까? 유추해볼까요? 5 곱하기 6. 왜냐면 다섯째 이게 뭐냐면 그 항번호 곱하기 항번호 더하기 1. 100번째 항이면 100 곱하기 100 더하기 1, 10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규칙을 찾아서 이거는 일반항이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전개해도 돼요.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다.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 넓히기 해줄까 말까? 해주세요. 아니 그냥 막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생각 넓히기 왜냐면 나도 지금 봤거든. 요래요래 있다. 요래요래 있다. 그러니까 수열이란 게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볼까? 아까 이거 예시를 들어볼까?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수열이란 게 사실은 별거 아니다. 다섯 개만 써볼까? 수열이란 게 뭐냐면 또 펜이 등장해야겠네. 등장. 두둥두둥. 두둥. 수열이란 게 뭐냐면 여기 13579만 한번 얘기해볼게. AN이란 게 뭐냐면 1, 3, 5, 7, 9. 뭐 뒤에 항이 더 있다 쳐도 우선 얘네만 본다 하면은 수열이란 게 뭐냐면 얘가 이제 A1, 얘가 A2, 얘가 A3, A4, A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X라고도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약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 안 하는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은 N 하면은 자연수 집합을 떠올려. 그러니까 자연수가 내추럴 넘버죠.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말 안 해도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자, X바 X는 자연수. 이게 자연수 집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대문자 N을 쓰면은 그 자연수 전체 집합을 뜻해.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지금 화살표 보이고 있죠? 함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수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 이거 그냥 실수 집합? 자연수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싶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은 1에 대응, 2는 3에 대응, 3은 5에 대응, 4는 7에 대응, 5는 9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F2가 뭐죠? 3이죠 지금. 근데 이 A2라는 놈이 사실은 함수를 이렇게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F2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 F에서 4가 대응하는 애를 찾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수열이란 놈을. 수열을 이런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자연수에서 자연수에 대응하는 실수에 대응하는. 괜히 얘기했나? 그런 관점이다.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이제 진짜 재밌는 게 왔습니다. 등차 수열.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랑, 근데 또 예습한 친구들만 알겠지만 등비 수열이랑 거. 이제 얘네 알면은 지금 이 2학년 수열 단원의 한 절반. 그러니까 얘네를 제대로 아는 게 얘네를 제대로 안다면 수열 단원의 절반을 했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뭐 공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가장 얘조차도 등차 수열이죠.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가장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등장합니다. 등차 수열이 뭐냐면 그냥 난 또 무슨 충이다? 용어충. 근데 용어충이 진짜 편합니다. 그 어떤 개념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여기 이렇게 야 되게 좋다. 등차 수열. 근데 여러분 한자 공부 열심히 하나요? 네. 수열은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도현이가 해볼까? 등이 무슨 등일까? 아까 봤어요. 그러면 얘기해봐. 같은 등. 이거는? 차이날. 그치? 맞아. 막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뭔지만 알면 돼. 얘다. 어긋날 차. 어긋난다는 게,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게 그만큼 어긋났단 거지. 뭔가 이렇게 딱딱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비틀어졌다. 이게 어긋나는 거잖아. 근데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약간 뭐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같다. 차이가. 수열은 수열인데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진짜 이 한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봐봐.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그 둘이 붙어있는 놈끼리만 보는 거야. 1이랑 3. 몇 차이? 2죠? 3이랑 5 차이? 5랑 7은? 7이랑 9는?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다 2로 똑같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조심해야 돼. 등차 수열할 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1, 3, 1, 3, 1, 3. 얘네도 등차 수열 아닌가요? 얘네 2 차이. 얘네 2 차이. 얘네 2 차이. 근데 이제 여기 등차 수열에서는 그 차이를 계산할 때 항상 나중 빼기 처음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나중에 항 빼기 뒤항 그렇게 할까? 뒷항 빼기 앞항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앞에서 뒤를 빼면 2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등차 수열할 때 이 차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심하고. 여기 생각열기의 예시가 나옵니다. 3년마다 세계 물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물의 소중함 이런 거를 또 깨달으려고 이런 환경 포럼인 것 같아. 이런 게 열리나 봐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읽어봐도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막 몇 년을 주기로 막 뭐가 열리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 올림픽 우리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올림픽 최근 올림픽이 언제죠? 베이징. 베이징? 근데 그거 원래
열리던 해에 안 열렸지. 네. 원래가 몇 년도 열렸어야죠? 11. 원래 똑같이 열렸는데 도쿄가 늦게 열렸어. 아, 그런 건가? 아, 나 이거 잘 몰라서 그래. 베이징. 가장 최근이 베이징이요. 몇 년도죠? 2021. 21이라고? 2년 아니야? 짝수일걸? 22년이요. 짝수입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게 올림픽은 몇 년 주기로 열리죠? 4년. 4년. 이거 우리 저번에 배운 그 주기함수랑도 뭐 굳이 연결지면 연결질 수 있어. 올림픽 말고 또 뭐 있죠?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도 몇 년 주기? 4년 주기. 올해인가? 네. 올해 어디죠? 카타르. 올해 터졌는데? 이번 연도 보상 5열. 근데 그거 말하는 사람 측 그거 어차피 안 했어도 공부 안 함. 인정? 아닌가요? 근데 야 원래 올림픽이랑 월드컵이 원래 안 같았지 않았어? 알죠? 그럼 겨울올림픽. 뭐가 야 이거 동계올림픽이었어? 네. 야 그러면 그 하계는 뭐야? 도쿄. 그거 몇 년도야? 2002. 근데 원래 2020이지. 네. 그래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개최하는 연도 사이의 간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걔네들 연도가 그 수열을 차례대로 작은 수부터 큰 수를 나열한다면 걔네가 등차 수열이 되겠다 이런 말인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